이 땅은 관아 소유요. 비단 옷을 입은 관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보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여종이든 아이든 모두 관아로 끌고 가겠소. 과연 여종이 주워 키운 10살 천재 금이는 자신의 어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버려진 10살 금이의 신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 집 부엌에는 복심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복심은 30이 넘었지만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종이 되었거든요. 복심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댁은 떡으로 유명했어요. 관혼상제에 쓰는 떡은 물론이고 명절 떡까지 모두 복심의 손을 거쳤지요. 복심아, 오늘 백설기 20개 만들어라. 네, 마님. 복심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저녁이 되면 복심은 행랑채 구석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혼자 살다 죽는구나. 복심은 가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심은 떡을 찌려고 장작을 구하러 뒷산에 올라갔어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복심은 바람을 막으려고 치마폭을 여몄어요. 마른 나뭇가지를 주우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복심은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큰 바위 틈에 무언가 있었어요. 아이고, 아기잖아. 복심이 다가가 보니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었어요. 이 추운 날 누가 아기를 버렸단 말이냐. 복심은 황급히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는 손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심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편지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급했으면 복심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자, 얘야. 어서 따뜻한 데로 가야지. 복심은 아기를 꼭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아기는 복심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복심은 행랑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자고 있을 때였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지요. 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쌀뜨물을 데워서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어요. 잘 먹는구나, 잘 먹어.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쌀뜨물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복심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복심은 불안했어요. 여종 주제에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날 게 뻔했지요. 하지만 복심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해진 손이었어요. 복심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요. 복심은 잠시 아기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금이 금처럼 귀한 아이니까 금이라고 지어줘야겠구나. 복심은 금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금이야, 어미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너만큼은 잘 키워주마.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줄 거야. 금이는 복심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심과 금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금이는 참 신기한 아이였어요.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무엇이든 한 번 보면 곧바로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복심이 부엌에서 떡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금이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이거 뭐예요? 금이가 떡 위에 붙인 종이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백설기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그건 글자란다. 백설기라고 쓴 거야. 백설기, 백설기. 금이는 신기한 듯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똑같이 그려냈어요. 어머, 복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한 번 본 글자를 그대로 그리다니. 금이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복심은 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심은 금이에게 아는 글자를 가르쳐 주려 했어요. 하지만 복심도 글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에휴, 어미가 글을 많이 알았으면 금이한테 가르쳐 줄 텐데. 복심은 안타까워했어요. 금이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훈장의 부인이 김진사 댁에 놀러 왔어요. 부인은 복심의 떡을 좋아해서 자주 들렀거든요. 복심아, 오늘도 인절미 좀 주렴. 네, 부인마님. 바로 싸드리겠습니다. 복심이 부엌에서 떡을 싸는 동안 부인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그때 금이가 마당 한쪽에서 나뭇가지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사람인, 착할 선, 의로울 의. 부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금이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천자문이 아니냐? 금이는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네, 천자문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주인 도련님이 서당 가실 때 책을 들고 가시는데 그때 살짝 봤어요. 그래서 외웠어요.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혼자서 글자를 익혔다니. 그럼 이 뒤는 외우느냐? 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우주우, 집주, 넓을홍, 거칠황. 금이는 막힘없이 천자문을 읊었습니다.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복심아. 부인이 복심을 급히 불렀습니다. 네, 부인마님. 떡 다 쌌습니다. 그건 나중일이고 이 아이가 내 딸이냐? 복심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저 산에서 주운 아이입니다. 복심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산에서 주운 아이라. 그런데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방금 천자문을 줄줄 외우더구나. 정말이옵니까? 복심도 놀랐습니다. 금이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거든요. 부인은 금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금이야, 맹자는 아느냐? 아니요. 맹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하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복심아,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 주고 싶구나. 우리 집에 글 공부하러 오지 않겠느냐? 복심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금이는 여종의 딸인데, 여종의 딸이 어떠냐? 이런 총명한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복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금이는 정훈장 댁에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금이에게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금이는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구나. 부인은 감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걸려 외우는 것을 금이는 사흘 만에 외워버렸어요. 글씨도 어른 못지않게 또박또박 잘 썼습니다. 금이가 8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금이는 복심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복심이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비단 옷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이는 친한 언니인 춘심에게 말했어요. 춘심 언니, 어미한테 비단 옷을 선물하고 싶어요. 비단 옷, 그건 너무 비싸. 알아요. 하지만 어미는 평생 무명옷만 입으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예쁜 옷을 입으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춘심은 금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떡을 더 예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언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금이는 떡을 특별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떡과 다르게 금이는 떡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꽃 모양으로 빚고 색깔도 예쁘게 입혔습니다. 어머, 이 떡 좀 봐. 꽃 같아. 정말 예쁘다. 손님들이 금이의 떡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떡은 얼마예요? 보통 떡보다 2푼 더 받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10개 주세요. 금이의 특별한 떡은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금이는 그렇게 번 돈을 몰래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이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봤어요. 아직 부족하네. 2달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도 좀 더 모아야 해. 3달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금이는 쉬지 않고 떡을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복심은 금이가 요즘 부쩍 열심히 일하는 걸 신기하게 여겼어요. 금이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힘들면 쉬어도 돼. 아니에요, 어미. 저는 괜찮아요. 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났습니다. 금이는 모은 돈을 세어봤어요. 은자 5냥이었습니다. 비단 옷감을 사기에 딱 맞는 돈이었지요. 드디어 금이는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금이는 춘심 언니와 함께 한양 장터로 갔어요. 비단 장수 아저씨, 제일 예쁜 비단 보여주세요. 허허, 꼬마 아가씨가 비단을 산다고? 네, 제 어미 드릴 거예요. 장수는 여러 비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색깔이 있었어요. 금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게 어미한테 제일 잘 어울릴까? 그때 연두색 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 하늘처럼 맑고 부드러운 색깔이었어요. 이거요. 이 비단으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구나. 이 비단은 최고급이란다. 금이는 은자 5냥을 모두 주고 비단을 샀습니다. 정성껏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어요. 춘심 언니, 어미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분명 좋아하실 거야. 금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복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날 아침, 금이는 일찍 일어나 방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비단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어미, 일어나셨어요? 그래, 금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물론이죠. 어미 생일이잖아요. 금이는 복심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미, 눈 감으세요. 응, 왜? 선물이 있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복심은 궁금한 마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금이는 재빨리 비단을 펼쳤어요. 이제 떠보세요. 복심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보는 순간 입을 막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니? 어미 생일 선물이에요. 비단 옷감이에요. 복심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어요. 금이야, 이런 귀한 걸. 어떻게? 제가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어미한테 꼭 비단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어요. 복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금이야, 어미, 왜 우세요? 어미는 이런 옷 입을 자격이 없단다. 나는 그저 천한 여종인데. 비단 옷이라니. 아니에요. 금이는 복심을 꼭 안았습니다. 어미는 천하지 않아요.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한테는 어미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옷은 어미한테 딱 어울려요. 복심은 금이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어미는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있어서 어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행랑채 여종들도 모두 모여들었어요. 복심 언니 정말 예쁜 옷감이네. 금이가 1년 동안 돈을 모았대. 대단하다, 금이야. 정말 효녀구나. 월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복심 언니, 내가 옷을 지어줄게. 제일 예쁘게 만들어줄게. 고마워, 월이야. 며칠 후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심은 생전 처음 비단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뻤나? 연두색 비단 옷이 복심에게 정말 잘 어울렸어요. 햇살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금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어미,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어미예요. 복심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금이야. 어미 평생 이 옷 잊지 못할 거야. 그날은 복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금이가 9살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떡명인 대회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대회로 전국의 떡명인들이 모여 솜씨를 겨루는 자리였지요. 금이는 장터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떡명인 대회라. 금이는 집으로 달려왔어요. 춘심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떡명인 대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어미를 출전시키고 싶어요. 춘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심 언니를, 하지만 언니가 허락할까? 그래서 몰래 신청하려고요. 깜짝 선물로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금이는 몰래 복심을 신청했어요. 이름을 쓰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대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금이는 복심에게 말할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어미, 이거 좀 보세요. 뭐니? 금이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복심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금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니? 떡명인 대회 참가증이에요. 뭐, 복심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금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미를 대회에 신청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복심은 손사래를 쳤어요. 나는 그냥 여종이야. 무슨 대회를. 게다가 임금님께서 주관하신다며? 말도 안 돼. 어미. 금이는 복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의 떡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미는 최고예요. 꼭 대회에 나가셔야 해요. 금이야, 어미는 무서워. 임금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미,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복심은 금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어미는 뭐든지 잘하잖아요. 복심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어미도 한번 용기를 내보마. 금이는 기뻐서 복심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미. 대회 전날 밤, 복심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이야, 어미 너무 떨려. 괜찮아요, 어미.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미,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복심은 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심과 금이는 한양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구나. 복심은 주눅이 들었어요. 전국에서 온 떡명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요. 우리는 여기 앉으면 돼요. 금이가 복심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떡을 만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쌀가루, 팥, 꿀, 잣.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간은 2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고 솜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심은 손이 떨렸어요. 쌀가루를 만지려는데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미, 괜찮아요. 심호흡하세요. 금이가 옆에서 복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후. 복심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평소처럼만 하자. 금이가 옆에 있잖아. 복심은 다시 쌀가루를 만졌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복심은 정성껏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빻고 체에 거르고 시루에 앉혔어요. 금이는 옆에서 떡을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꽃잎을 올리고 잣을 받고 색깔을 입혔어요. 어미, 이쪽 떡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두 사람은 호흡이 딱 맞았습니다. 다른 명인들도 열심히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심과 금이만큼 즐거워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심과 금이의 자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좀 봐. 저 떡 모양이 꽃 같아. 정말 예술품 같아. 누가 만드는 거야?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만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복심과 금이의 떡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복심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더욱 정성껏 떡을 만들었어요. 금이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네, 어미. 드디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종료. 모든 명인들이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심사 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 떡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심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복심의 떡 앞에 섰습니다. 이 떡은 한 심사위원이 떡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맛이 정말 깊고 진하군요. 다른 심사위원도 맛을 봤어요. 쌀의 단맛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식감, 정성이 느껴집니다. 모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복심은 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금이야, 우리 잘한 걸까? 잘했어요. 어미, 분명 잘했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3등은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명인이 나가 상을 받았어요. 2등은 또 다른 명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복심은 눈을 꼭 감았어요. 금이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김진사댁 복심과 금이.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복심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미,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대상이에요. 금이는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임금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복심과 금이는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임금님이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이 떡을 만든 이가 바로 그대들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복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미와 딸이 함께 만들었다고 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로다. 임금님은 떡을 하나 드셨어요. 맛도 일품이구나.
이 떡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 사랑의 맛이 느껴진다. 임금님은 복심을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신부는 낮지만 그 솜씨는 하늘이 내린 재주로다. 이제부터 그대는 궁중떡을 만들 자격이 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복심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상금도 받고 상장도 받았어요. 복심과 금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광장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떡 좀 주문할 수 있나요? 저희 집 잔치에 떡 좀 만들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복심과 금이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여종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심 언니 정말 대단해. 우리 행랑채의 자랑이야. 금이도 정말 기특하다. 김진사도 기뻐하며 복심을 불렀습니다. 복심아, 내가 우리 집 이름을 빛냈으니 상을 주겠다. 행랑채 옆 땅에 떡집을 차려도 좋다. 정말이옵니까, 나리? 그럼 내 솜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복심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며칠 후 복심과 금이는 작은 떡집을 열었습니다. 복심네 떡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간판은 금이가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떡집은 첫날부터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복심네 떡집이지. 대회에서 대상 받은 그 떡집. 금이가 만든 꽃떡 주세요. 복심과 금이는 정신없이 떡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미, 우리 정말 떡집 주인이 됐어요. 그래, 금이야. 모두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미의 실력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떡집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어요. 한양 사람들은 복심네 떡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떡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관리였습니다.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여기가 소문난 복심네 떡집이구먼. 이 주사는 거만하게 떡집을 둘러봤습니다. 장사가 꽤 잘 되는 모양이지. 손님이시라면 떡을 사러 오신 겁니까? 복심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떡, 아니, 나는 떡 사러 온 게 아니요. 이 주사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나는 관아의 주사, 이 아무개요. 그런데 말이요. 이 주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땅은 원래 관아 소유요. 옛날 문서를 보니 분명히 적혀 있소.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복심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김진사 나리께서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 하지만 원래는 관아 땅이었소. 김진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겠소. 알겠소. 이 주사는 협박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복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금이는 복심을 부축했습니다. 어미, 괜찮아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심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심의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어미, 밥 좀 드세요. 금이야, 어미는 밥이 안 넘어가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심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미, 어미. 금이가 복심을 흔들었지만 복심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종들이 달려왔어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복심을 진찰했어요.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몸이 상했습니다. 열이 심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미를 살려주세요. 금이는 울며 빌었습니다. 약을 써야 합니다.
약값이 은자 2냥입니다. 은자 2냥.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구할게요. 어서 약을 지어주세요. 금이는 떡집의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하지만 은자 1냥밖에 없었어요. 1냥이 모자라네. 금이는 절망했습니다. 복심은 며칠째 깨어나지 못했어요. 열이 계속 올랐습니다. 금이는 혼자 떡집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이가 혼자 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떡 사세요. 맛있는 떡 사세요. 손님들도 금이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린 것이 혼자서 어미가 아프다던데 금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돼. 어미를 살려야 해.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복심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 일어나세요. 금이가 여기 있어요. 복심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이는 복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미를 지켜야 해. 내가 나서야 해. 금이는 결심했습니다. 대궐에 상소문을 올리기로요. 어미,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전하, 소녀가 억울한 일을 아뢰옵니다. 금이는 이 주사의 악행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거짓 문서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 떡집을 빼앗으려는 일을 모두 적었어요. 제발 이 상소가 임금님께 전달되기를. 다음 날 아침 금이는 대궐로 달려갔습니다. 이 상소를 꼭 올려주세요. 신문고를 울리며 상소문을 제출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상소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10살 아이라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글씨가 정갈하고 내용도 논리적이로구나. 당장 조사하라. 임금님은 암행어사를 보내 이 주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주사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어요. 이 주사는 여러 곳에서 거짓 문서로 땅을 빼앗았습니다. 뇌물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 주사를 당장 잡아들여라. 귀양을 보내라. 이 주사는 끌려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시끄럽다. 내 죄가 명백하니 입을 다물어라. 복심과 금이는 떡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궐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금이라는 아이가 누구냐? 제가 금이입니다. 대비마마께서 너를 보시고자 하신다. 금이는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대비마마는 금이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란 말이냐. 대비마마는 금이가 쓴 상소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글씨체가 딸의 글씨와 똑같았던 것이지요. 이리 오너라. 대비마마가 금이를 가까이 불렀어요. 그리고 금이의 목에 걸린 금가락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락지다. 10년 전 영모 사건으로 가문이 풍비박산 났을 때 대비마마의 딸은 갓난 손녀를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살리려고 산에 숨겨두었던 것이에요. 금이야, 너는 내 손녀란다. 금이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대비마마는 금이를 꼭 안았어요. 이제 궁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란다. 하지만 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응, 저는 어미 곁을 떠날 수 없어요. 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추운 겨울밤 저를 구해주셨고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대비마마는 복심을 불러들였습니다. 복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비마마 앞에 섰어요. 내가 금이를 키운 사람이냐? 그렇사옵니다. 복심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비마마는 복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인이십니다. 아, 아니옵니다. 제 손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랍니다. 대비마마는 복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주청을 올렸어요. 이 여인을 양인으로 풀어주소서. 그리하라. 복심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대비마마는 말했습니다. 금이야, 내가 원한다면 복심과 함께 살아도 좋다. 궁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내 신부는 왕실의 일원이니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이는 복심을 안았어요. 어미,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금이야. 복심도 금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심은 떡집을 정식으로 하사받았어요. 왕실 떡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금이는 왕실의 신분이었지만 복심과 함께 떡집을 운영했어요.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이는 훌륭한 여성 학자가 되었습니다. 책도 쓰고 후학도 양성했어요. 하지만 평생 복심을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어미, 오늘 떡 진짜 맛있어요. 그래, 우리 금이가 좋아하니 어미가 기뻐. 두 사람은 떡을 만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구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복심과 금이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이지요.